trip across the ocean. 학생들 이렇게 오면은 항상 흥분하더라고요. 숨소리가 좀 거칠어지고. 이거 잘 못하. 이거 매끈해야 되거든.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반려견들의 이 털갈이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름하여 이제 털과의 전쟁. 뭐 예원 씨는 괜찮으신가요? 털과의 전쟁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요. 여름이와 같은 푸들은 좀 곱슬털을 가진 권모종이어서 털 빠짐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해요. 반려견도 모종에 따라서 털 빠짐의 편차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털이 짧은 반려견들 같은 경우 털갈이를 거의 하지 않겠네요. 일반적으로 단모종이 장모종보다 털이 덜 빠질 것 같다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요크셔 테리어와 같은 장모종보다 웰시 코기 같은 단모종이 털갈이를 자주 하고 털이 빠지는 양 또한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집안에 이제 털이 많이 날리면은 보호자도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짧게 미용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털갈이하는 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털이 많이 날린다고 반려견의 털을 좀 짧게 잘라버릴 행위는 금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견의 피부가 손상되기 쉽고 오히려 털이 좀 빳빳하게 거칠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시로 반려견 빗질을 해주면서 털갈이를 일찍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네요. 빗질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피부를 자극하면서 반려견의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교감을 하는 데도 용이하다고 해요. 몸을 마사지하듯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살살 내려가면서 해주시고요. 털이 잘 뭉치는 눈 옆과 또 귀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빗질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뭐 간지러우면은 뭐 스스로 긁기도 하고 빗질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반려견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빗질을 수시로 해주지 않을 경우 털이 엉키면서 피부병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려견들의 빗질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는 코너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또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오토바이만 보면은 돌격하는 이 반려견을 만나봤었는데요. 그쵸.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나 반려견이 보호자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반려동물이 문제점을 갖고 찾아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시 동작구. 네, 안녕하세요. 밤비 부부입니다. 이쪽이 밤비고요. 뭔가 털에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네요. 네, 인기가 많아요. 네, 예뻐서 어디 가나. 부부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귀염둥이 밤비. 하이파이. 알지. 우리 밤비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고 그냥 구경을 갔는데 데이트하다가 이제 막 강아지들을 둘러보다가 유독 이 밤비만 저희가 이제 손 이렇게 냄새 맡으러 강아지들 이렇게 하는데 밤비만 이제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고 얘가 그냥 괜히 뭐 그런 느낌이 가가지고 딱 내려놨는데 너무 이제 그때는 활발하게 막 좋아하고 저랑도 놀고 와이프랑도 놀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되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죠. 우연한 첫 만남을 계기로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밤비. 어느덧 밤비와 함께한 지도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너무 작고 귀엽네요. 하지만 밤비를 키우면서 피아노 교습 일을 하는 보호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 피아노랑 뭐 관련이 돼 있나? 밤비가 제 생각에 약간 두 얼굴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학생들 이제 오면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밤비에게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요? 궁금증이 커지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밤비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 활기차구나. 당기는 건가요? 막 갑자기 흥분하네.
학생들 이렇게 오면은 항상 흥분하더라고요. 숨소리가 좀 거칠어지고. 어머나, 밤비야 너 왜 그래? 그러다가 학생이 안으로 들어오자 발을 쫓아다니며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오직 학생들이 움직일 때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밤비. 어느덧 수업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예상과 달리 수업 중에는 얌전하기만 한 밤비인데요. 두 얼굴의 밤비라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저 친구는 매일 피아노 소리 듣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온순하고 착한 밤비지만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밤비의 문제 행동. 학생들이 오면 짖는 건 기본. 저런데도 학생들이 저렇게 많은 거 보면은 정말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나 봐요. 네. 발을 무는 공격성까지 보이고 있다는데요. 담비 앉아! 항상 발을 이렇게 좀 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본인의 질투심 때문인지 뭐 화를 표출하는 건지 아니면 반갑다고 하는 건지 저희도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밤비와 함께 애견 카페를 찾은 보호자. 처음 방문하는 애견 카페에 밤비는 호기심이 가득 차 보이는데요. 그때 강아지 친구가 밤비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이내 보호자 곁으로 피해버리는 밤비. 오로지 보호자 곁만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가서 친구랑 좀 놀아봐. 놀러 왔는데 보통 다른 강아지들은 이제 다른 강아지하고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밤비는 안 그런가 봐요. 잘 적응을 못해요. 얘가 아직 사회성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놀러 와도 좀 피해 다니고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항상 보내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밤비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인사시켜 줘보지만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밤비. 친구잖아. 급기야 다가오는 친구에게 입질까지 하는데요. 으르렁거려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죠? 지금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제 반갑다고 해서 이제 얘를 인사하러 오는 건데 밖에 나와서 얘가 갑자기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좀 다른 개가 되는 것 같은. 평소 다른 개들을 향한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밤비. 그로 인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애견 카페는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네, 저희 애견 카페는 되게 자주 가고요. 주말마다 항상 가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밤비가 이렇게 막 즐기지 못하고 먼저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좀 아무래도 좀 보람을 좀 못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친구 인사해봐. 싫어? 왜? 놀러 온 거잖아. 밤비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길 바라는 보호자의 바람과는 달리 늘 예민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밤비. 결국 모든 친구들을 거부하고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얘 친구도 착하네. 지금 적응을 또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그 순간 또다시 공격성을 보이는 밤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비는 애견 카페 내에서 오로지 저 혼자만 관심을 받길 원한다는데요. 이로 인해 싸움이 날 때도 있다네요. 약간 자기가 이제 좀 제일 이뻐 보여야 되고 막 그런가 보다. 대형견에게도 공격성을 보이는 밤비로 인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까 늘 마음을 졸인다는 보호자. 친구들이랑 좀 만나서 얘도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오면은 잘 적응도 못하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또 이빨 들이대면서 지금 또 갑자기 흥분을 하잖아요. 문제 행동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질투심이 좀 있나 봐요. 심지어
강아지들 사이에서 밤비랑 강아지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제가 손을 막 물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가면 아까 사실 계속 안고 있으면 버릇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거의 이렇게 안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려고 계속 요구하고. 보호자의 많은 노력에도 밤비의 문제 행동은 고쳐지지 않는 상황. 많은 강아지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오로지 보호자 뒤만 쫓아다니는 밤비. 이 모습을 지켜보는 보호자의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간다는데요. 순한 양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밤비의 공격성. 과연 교정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애견 카페로까지 이어져서 문제였는데요. 도대체 밤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변성수입니다. 밤비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집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영역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문객이 왔을 때 자기 구역에 들어왔을 때 밤비가 짖으면서 누가 왔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밤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영역성 짖음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요구성 짖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게 뭘까요? 요구성 짖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요구를 해서 득이 되는 행동을 얻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뭔가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네, 볼 맞습니다. 수 있는 건가요? 흔히 얘기하면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또 밤비는 외부인이 현관 앞을 넘어왔을 때 맞아요. 발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발을 공격한다기보다는 네. 내가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애정 표현이에요? 놀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새끼 강아지 때 막 발을 물면 이게 놀아달라는 맞습니다.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아기 때 데려왔을 때 사람을 쳐다볼 때 생각해 보시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려면은 240도 정도를 이렇게 그렇네요. 높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보이는 건 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이 움직이면 가서 물면 움직이는 물체가 노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발에 대한 애착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애교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시간이 나서 다른 사람 혹시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또는 발을 밟히거나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교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보호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밤비가 좀 더 심하게 짖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밤비가 외부인에게 짖는 행동과 더불어 다른 개들에게도 약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밤비에게 이제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걸까요? 사회화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시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전과 후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자극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낯선 환경에 많이 데리고 가시고 동물도 많이 만나게 해주면 좋은데 6개월 후부터는 다들 개춘기라고 아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강아지한테 맞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겠네요. 그 상윤 씨도 사람 많이 만난다고 사회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사람 잘못 만나면은 사회성이 더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군요. 그 부분이 그냥 포인트입니다. 네, 밤비가 전문가님 앞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행동이 교정이 되었을지 우리 전문가분이 직접 만나고 오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밤비의 문제 행동 교정을 위해 직접 변성수 전문가를 찾은 보호자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가 밤비인가요? 네. 만져봐도 되나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훈련에 앞서 보호자와 밤비의 유대 관계부터 체크해 보는데요. 집에서 스킨십이라는 거 자주 하시나요? 근데 뭐 저희 뽀뽀도 많이 해주고 네네. 수달모 들기도 뭐 엄청 많이 하고 강아지 어디 만지면 좋아하는지 아세요? 얘네가 어딜 만지면 좋아하냐면 이런 데는 긁을 수가 없어요. 척추를 기준으로 위쪽을 이렇게 친해지고 싶으시면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 안겨 있어도 사람한테 잘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위쪽에서는 되게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이 안쪽에는 스킨십 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왜 이런 걸 싫어하냐면 배 쪽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죽도 얇고 굉장히 긴장 많이 하죠. 근데 이걸 하루에 드라마 보시던 뉴스 보시던 이렇게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변성수 전문가의 스킨십 교육을 따라 해보는 보호자. 밤비도 이내 편안한 자세를 취하네요. 심장 뛰는 거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쳐다보지 마시고 두 번째가 말 걸지 마시고 세 번째는 편안하셔야 돼요. 어깨 힘 빼시고 네 번째가 힘에서 지시면 안 돼요. 강아지를 압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보통은 6개월 전에 하면 효과적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한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행동을 교정해볼 시간. 그동안 밤비는 처음 보는 개들을 향한 높은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직접 밤비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낯선 개들이 있는 환경을 준비한 전문가. 역시 평소처럼 새로운 친구들을 피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싫어하네요. 표현을 확실하게 하네, 그죠? 얘는 마음에 드나 봐. 그죠? 얘는 마음에 드나 봐요. 첫 번째, 애견 카페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좋은 공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적응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번 놔두고 한번 나가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가장 먼저 낯선 장소에서 반려견이 혼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눈앞에서 보호자가 사라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밤비. 하지만 이내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혼자 있어 봤는데 지금도 시간만 좀 지나면 잘 적응할 것 같거든요. 밤비가 스스로 장소에 대한 적응을 마쳤다면 그 다음은 보호자가 함께 해줄 차례. 자, 이제 두 번째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건데 처음에 낯선 장소에 가시게 되면은 줄을 잡으시고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 계속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반려견의 예민도를 낮춰주기 위해 보호자가 낯선 장소를 함께 천천히 걸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집요하게 쫓아오면 으르렁 되는데 지금 으르렁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움직이시니까. 그동안 곧바로 공격성을 표출했던 밤비.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죠. 어느 정도 하면 적응됐냐고 판단하냐면 네. 이렇게 돌아갔을 때 처음 한 바퀴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돌다 보면은 조금씩 영역이 넓어져요, 얘가. 보호자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하는 밤비.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행동은 아니고 당연히 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 보는 개와 인사까지 나누는데요. 얘는 마음에 드나 봐. 그죠? 집착하면서 막 따라오는 애가 있더라도 그냥 그런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역은 움직이니까. 하지만 그때 또다시 공격성을 보이는 밤비. 이게 왜 그래요?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행동. 집을 방문하는 외부인을 향한 밤비의 공격성이었는데요. 밤비는 이제 오는 사람마다 그 발을 쫓아가고 절대 하우스 이런 거는 지켜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오늘은 일일 시범견 초파가 올바른 하우스 트레이닝을 알려줄 거랍니다. 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매일매일 들어갈 때마다 먹을 거 주면서 연습을 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하우스 연습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엎드려. 내리면 엎드리죠. 그러고 나서 기다려 해놓고 줄은 뒤로. 그리고 누가 지나다니던 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애착 공간이니까 들어가면 항상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하우스로 갈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도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먼저 밤비의 이름을 불러 방석 위에 올라오도록 해주는데요. 올라가면 앉아시켜 주시고 여기 봐야 돼로 계속해서 쳐다볼 때마다 먹을 거 꾸준하게. 아이 컨택트 시 간식 보상은 필수. 하우스. 하우스. 오. 하우스란 말에 스스로 방석 위로 올라가는 밤비. 아우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보호자의 움직임에도 가만히 기다리는 밤비.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게 너무 저희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전문적인 이런 훈련 방식을 좀 몰랐었으니까 저희는 너무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실천을 좀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천 위주로 좀 훈련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루션 이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밤비. 미리 와.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을 향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데요. 앞으로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나 밖에서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길 바랄게. 오늘도 선생님이 뭐 솔루션을 해주니까 밤비의 놀라운 변화가 보였는데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오늘 밤비를 만나서 다양한 솔루션 해주고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으실 텐데 앉아 엎드려는 정말 잘 가르치세요. 손도 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그게 지속될 수 있게 연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간이 짧게 연습하시는 것도 있고 행동이 갖춰지면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밤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왔을 때 지지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서 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 단순히 앉아를 할 때 앉으면 교육이 잘 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에 불과했던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밤비의 경우에는 이 집 자체를 다 네가 활보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허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집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찝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애착방석이라고 해서 강아지한테도 안정감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안정된 장소라고 해서 밤비가 벗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밤비가 벗어나려고 할 때 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리드줄, 목줄을 연습을 해서 그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연습을 추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직 밤비는 훈련 중인 단계니 집이나 외부에서 꼭 목줄과 리드줄을 활용한 훈련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초파는 굉장히 말을 잘 듣더라고요.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초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강아지 기본교육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리고 강아지 기본교육은 6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리와, 두 번째가 하우스, 세 번째가 옆에 따라다니는 연습, 네 번째가 앉아, 다섯 번째 엎드려, 여섯 번째 기다려인데 이 연습을 한 개당 2만 번씩 하시면 됩니다. 2만 번이요? 2만 번이요. 기간으로 아직 따지면? 뭐 1000번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네요. 2만 번이니까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반려견이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 급하게 다른 방으로 좀 격리시키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는데 사전에 약속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너는 안전한 공간이 저기야라고 해서 보냈던 연습을 하셨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짖는 강아지를 그대로 다른 공간에 옮기면 짖거나 으르렁대는 게 2배 이상 배로 늘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방법보다는 반려견을 그 자리에서 안으시고 최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1층부터 가끔 꼭대기까지 가끔 걸어 올라가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어느 층에만 가면 제가 그 집 가는 것도 아닌데 어느 층에서 이제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좀 그 강아지랑 좀 친해져가지고 좀 제가 계단 올라갈 때 안 짖게 하고 싶은데 이건 방법이 없겠죠? 짖는 거 역시 그 환경에서 너무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 오늘 집에 가다가 초인종을 누르고 얘기하겠네요. 이 집 강아지가 너무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너무 사람 입장에서 강아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길 수도 없겠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밤비의 문제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변성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